2017년도 1월달 우리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오늘 첫날 개강하는 거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 이야기 전에 미리 오리엔테이션은 다 끝냈고요. 교재는 이제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할 건데요. 1시간 반 정도는 필기 수업을 하고 1시간은 실기 수업을 할 건데 앞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10시 한 50분 정도까지 필기를 할 거고요. 한 25분 정도 더 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실기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예. 제 화면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 교재를 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뭐냐면요, 최신 윈도우즈 특징이라는 말이 나와요. 최신 윈도우라는 말은 뭘까요? 윈도우는 뭔지 아시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최신 윈도우라는 말은 윈도우 XP 이후에 윈도우 7이 나왔어요. 윈도우 8이 나오고 윈도우 10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가기술 자격시험 커말은 윈도우 7을 기반으로 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7 그리고 윈도우 7 이전에 나왔던 윈도우 XP가 그 전에 나왔던 윈도우 8 이후에 윈도우 8이 아니라 윈도우 98 이후에 이제 윈도우 XP가 나오고 윈도우 7이 나왔는데 좀 최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과거에는 키보드로 명령을 걸었는데 지금은 마우스로 클릭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유저 인터페이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 그래요. 자, 선점형하고 대조적인 말이 뭐가 있냐면 비선점형 이런 말이 있고요. 자, 멀티태스킹이 있고 싱글 태스킹이 있어요. 멀티라는 말은 여러 개라는 말이죠. 여러 개. 태스킹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작업하는 걸, 일하는 걸 태스킹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들고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숟가락 퍼서 입에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입을 오물오물 하면서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입에다 넣죠. 그리고 반찬하고 밥을 오물오물 하면서 우리 눈으로 스캔을 해요. 무슨 반찬을 먹을까? 젓가락으로 집어 먹을까? 숟가락으로 집어 먹을까? 막 고민을 합니다. 이거를 멀티태스킹이라 그래요. 만약에 싱글이라 그러면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펐다, 입에다 넣었다, 오물오물 거리려면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서 차렷자세에서 입만 오물오물 거려야 돼요. 그래서 꿀꺽 생켰다, 그러면 젓가락을 들고 반찬을 짚고 입에다 놓고 내려놓고 또 오물오물해서 씹어야 돼요. 힘들겠죠. 근데 멀티다 보니까 어때요? 편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인터넷 창도 보여드리고 교환도 보여드리고 요거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요. 하여튼 이런 화면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어요. 또 컴퓨터 창도 하나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럼 현재 컴퓨터 안에는 밑에 작업 표시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멀티태스킹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기는 놈이 이기는 거야. 목소리 큰 게 이긴다고 하는 식으로. 그걸 비선점형이라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쉽게 말하면 블루 스크린이 뜬다 그래요. 화면이 갑자기 펄해지면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윈도우 98까지 비일비재했었어요. 근데 윈도우 XP로 넘어가면서 블루 스크린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 문제가 발생하면 하던 일을 멈춰놓고요, 윈도우가 점검을 합니다. 교통정리를 쫙 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처리하고 나서 다시 일을 시키게끔 하는 거죠. 이거를 선점형이라고 한다. 선점형. 문제가 발생하면 멈춰놓고 나서 운영체제가 윈도우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거를 선점형이라고 불러요.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 앤 플레이. 꽂으면 작동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USB 메모리 꽂으면 어때요? USB 메모리 꽂으면은 컴퓨터가 이게 뭡니까? 물어보나요?
자동으로 인식을 하죠. 그게 PMP예요. 줄여서 플러그 앤 플레이. 꽂으면 연결하면 인식하는 거죠. 근데 인식할 때 프로그램, 기계를 인식시키는 프로그램을 드라이버라 그래요. 뭐라고요? 드라이버. 드라이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드라이버는 뭐냐면요, 하드웨어를 인식시켜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되게 프린터 있으시잖아요. 프린터를 꽂으면은 삼성 프린터에 있네요, 뭐 앱손 프린터네 하고 인식을 해요. 그건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입니다. 그거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프린터가 작동은 안 돼요. 기계는 인식하지만. 그래서 그 기계를 작동시켜 주려면, 인식시켜 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작동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작을 시켜야 되겠죠. 이 드라이버를 설치해 줘야 돼요. 이거는 별개입니다. 근데 USB 메모리는 어때요? 꽂으면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에 의해서 자동 인식이 되고 작동도 돼요. 지구상에 나와 있는 하드디스크라든지 USB 메모리라든지 디카 메모리 같은 경우는 PMP 기능에 의해서 자동 인식도 되고 뭐도 된다? 기계도 작동이 돼요.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아도. 그러나 프린터나 스캐너나 이런 특수한 장비들은 드라이버를 별도로 설치를 해줘야만 작동되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 핫 플러그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핫 플러그인. 다른 말로 핫 스와핑이라고 보통 스펠이 이렇게 되나? 핫 스왑이라고만 할게요. 요렇게 핫 스왑, 핫 플러그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기기를 연결하고 분리할 수 있는 기능. USB를 연결하는 방식은 다 핫 플러그인, 핫 스와핑이 돼요.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 메모리를, 컴퓨터 메인보드에 붙어 있는 메모리나 컴퓨터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것들을 분리하거나 결합을 하면 회로가 타버려요. 그런데 USB 메모리 같은 경우는, USB로 연결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뺐다 꼈다 할 수 있죠. 뺐다 꼈다. 안전 제거 이런 거 안 하고도 뺐다 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핫 플러그인이라고 불러요. 얘도 시험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OLE라는 말이 나오죠. OLE라는 말은 오브젝트 링킹 앤 엠베딩, 오브젝트 링킹 앤 엠베딩이라고 써 있는데, 오브젝트라는 말이 뭐냐? 이걸 개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개체.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문자나 그림 등의 개체를 자유롭게 연결하거나 삽입, 포함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볼게요. 여러분들 한글 2007 아래한글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아래한글이나 또는 뭐 엑셀을 사용해 보시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 같은 거를 또는 이력서 같은 걸 작성할 때 아래한글에다가 삽입하는 기능에 의해서 사진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이게 OL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키보드로 글자를 쓰지 않습니까? 키보드로 글자를 쓰는데 글자 말고 도형을 가져오기도 하고 표를 삽입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표를 복사해서 파워포인트에서 붙여넣기 하면 아래한글에 있는 표가 파워포인트도 들어가요. 파워포인트에 있는 도형이나 그림을 복사해서 아래한글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면 붙습니다. 이걸 OL이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네. 그 다음에 이름을 길게 쓸 수 있어요. 이름을 길게. 네. 반드시 NTFS에서만 하는 거예요. NTFS에서. NTFS가 아니면 안 돼요. NTFS가 뭔지는 다음에 설명드릴 텐데요. 과거에는 11자만 입력을 했었어요. 11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주소록, 우리말로 3글자죠. 영어로는 6글자입니다. .hwp. 그럼 9자예요. 그러니까 동창회 명부, 우리말로 5글자니까 영어로 11자잖아요. 10자잖아요.
.hwp 13자가 되죠. 안 돼요. 11자까지만 들어가요. 근데 과거에는 동창회 명부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창 명부, 뭐 초등 명부, 중등 명부 이렇게만 썼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파일명이 보세요.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게 쓸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바탕화면에도 뭐 한글과 컴퓨터 사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워포인트 2007 이름이 길잖아요. 이렇게 길게 쓸 수 있는데 몇 자까지 길게 쓸 수 있다? 255자까지 길게 쓸 수 있다. 빈 글자도 빈칸도 허용한다. 단 화폐 단위 슬래시 별표 물음표 같은 이런 특수 문자는 허용이 되는 특수 문자도 있어요. 빼기 밑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런 건 돼요. 근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별표 물음표. 이 별표와 물음표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사용자가 못 건드려요.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은 거는 가급적이면 다 사용할 수 있다. 뭐 전화기 모양, 하트 모양 뭐 이런 거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문제를 한번 좀 볼 거예요.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뭐냐 하고 물어봤는데 2016년도 2회, 2011년도 3회, 2008년도 4회 굉장히 많이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네요. 새로운 장치를 설정하면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자가 쉽게 작동되게끔 하는 쉽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 기능이다. 두 번째, 새로운 장치를 설정한 후 수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는 자동이잖아요. 수동이 아니죠. 윈도우에서 여러 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기는 이건 뭐예요? 멀티태스킹이죠. 기존의 도스 시스템보다 수행 속도를 저해시키는 윈도우의 프로그램 수행 속도를 저해시킨다? 안 좋은 얘기죠. 기존의 도스 시스템이라는 거는 아까 키보드로 입력하던 과거 시절 방식을 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얘보다 좋아졌죠. 지금 윈도우가 엄청 좋아졌어요. 과거가 6.25 때 우리의 삶이라면은 지금은 윈도우 시절은 진짜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과거의 도스 시스템이 구석기 시대라면 지금 윈도우 시절은 풍요로운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과거에는 어려웠었어요. 그것보다 수행 속도를 저해시킨다? 과연 뭘까? 그런 게 있을래나? 그걸 뭐하러 굳이 물어봐? 저해시키는 거를. 그렇죠? 네. 굳이 우리가 저해시킨다라는 말은 악성 코드, 바이러스 이런 거 외에는 저해시킨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 답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답은 밑에 또 있어요. 적혀 있어요. 1번의 답은 1이다 라고 답은 적혀 있는데 한 번씩 보시는 거죠. 자, 윈도우 7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윈도우 7에 관한 설명인데 멀티스레드 기법을 통해서 각 응용 프로그램의 시간을 적절히 배분한다. 멀티스레드란 말은 우리 못 들어봤는데. 그렇죠? 잘못 수행된 프로그램은 강제로 종료시켜서 다른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비선저명이다. 비선저명 아니었죠. 선저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멀티스레드란 말은 안 배웠지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보기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니까 윈도우 7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볼게요. 자, 첫 배 나오는 게 라이브러리라고 했어요. 라이브러리라는 걸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왼쪽에 보면 라이브러리라고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문서니, 비디오니, 사진이니, 음악이니 이런 거. 근데 윈도우 7 이전에 윈도우 XP가 있었는데 윈도우 XP에서는 이런 말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요. 내 문서, 내 그림 이렇게 나와요. 본래는요. 여기 내 문서, 내 비디오 따로 있어요. 이 내 문서랑 여기 있는 문서랑 다른 겁니다. 라이브러리에는요. 내 문서가 따로 있고요. 공용 문서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 문서가 이 내 문서고요. 문서는 내 문서가 아니에요. 라이브러리라는 말을 뜻이 도서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 안에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내 문서 폴더가 따로 있어요. 내 문서.
관리자 계정에 가면 내 문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용 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용 문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문서라고 부르자. 두 가지를 묶어서 문서라고 부르자. 그리고 내 사진하고 이 샘플 사진이 들어있는 공용 사진하고 두 개 폴더를 묶어서 사진이라는 폴더로 묶어버리자. 두 가지를. 예전엔 따로따로 움직였는데 묶어서. 그렇다면 이 라이브러리 안에다가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정민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이정민 라이브러리를 누르면 저만의 자료가 보이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것이 쉽게 말하면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인데요. 라이브러리라는 게 시험에 세밀하게 따지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거를 이래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작업을 한다 이거는 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가 있냐면은 홈그룹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홈그룹. 여기 보시면은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있어요. 네트워크. 여기 뭐 홈그룹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홈그룹. 홈그룹이 있는데 뭐냐면 회사 그룹이 있고요. 홈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개된 그룹이 있고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환경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 이제 홈 네트워크라고 써 있잖아요. 이 홈 네트워크를 바꿀 수도 있어요. 회사 네트워크, 공용 네트워크로. 근데 홈 네트워크를 쓰면 뭐가 좋으냐면은요, 자녀들 방에 있는 컴퓨터하고 어른들이 쓰는 컴퓨터하고 네트워크를 묶어요. 그래서 자녀들 방에서 자녀들 컴퓨터하고 부모 컴퓨터하고 노트북 뭐 일반 데스크탑하고 다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자료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진 거죠. 기존의 네트워크에 하나 더 추가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홈 네트워크 말고 회사 네트워크는 그게 안 돼요. 홈 네트워크만 돼요. 예. 여러 컴퓨터를 묶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좋아요. 그런 게. 그 다음에 64비트 처리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64비트. 64비트는 뭐냐면요. 윈도우라는 것이 64비트 윈도우가 있고 32비트 윈도우가 있는데 32차선 고속도로가 있고 64차선 고속도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64차선이 더 좋잖아요.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윈도우 XP는 32비트로만 움직였는데 윈도우 7로 넘어가면서 64비트라는 윈도우가 생기면서 훨씬 좋아졌어요. 잠깐만 볼까요? 어떻게 있는지. 여기 가서 속성을 가보면 속성 64비트라고 돼 있나요? 여기 64비트 이렇게. 예.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32비트도 훨씬 빨라졌어요. 좋아졌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예. 그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점프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점프 목록. 보셨나 모르겠는데 요거예요. 제가 파워포인트 2013을 이용해서 취업의식 교육 했었고요. 우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 다음에 줄탁동기라는 거 제가 제 오리엔테이션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여기 목록에 보이네요. 한글 2010 가지고는 요런 거를 네 가지 문서를 여러 작업을 해 보셨나 봐요. 이거 제가 한 거는 아니지만 다른 분이 하셨나 봐요.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동영상 제작하는 기능이고요.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다가 앞정을 꼭 누르면 얘는 고정되어 있어요. 앞정을 고정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얘도 항목이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10개, 20개 이렇게. 그럼 만약에 10개라고 정해놨는데 11번째 문서를 열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처음에 열었던 문서가 사라져요. 근데 얘는 중요한 거거든. 그럼 앞정을 꽂아놓으면 어떻게 된다? 얘들은 순서에 의해서 밀려나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만 고정된 거는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점프 목록이에요.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문서 여기도 있고 최근 문서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예. 그 다음에 엑셀을 실행하거나 아리안글을 실행하면 거기서도 최근 목록이 보여요. 그런 이제 점프 목록이 만들어져서 좋아졌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단축 고정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은 작업 표시에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 인터넷 아이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항상 컴퓨터 키자마자 아이콘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 이제 고정되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얘를 제가 고정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제가 이 교환을 닫다 할지라도 이 아이콘은 남아 있어요. 메모장 얘는 꼭 필요해. 항상 수업 시간에. 그럼 고정 눌러 놓는 거예요. 고정. 그럼 제가 이제 메모장을 닫다 하더라도 아까는 시작 버튼 눌러서 메모장을 눌렀지만 이렇게 이제는 여기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클릭하면 바로 메모장이 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고정해서 제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에어로 기능이라고 들어있어요. 에어로 기능. 에어로 기능은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해보신 건데 에어로 기능이 네 가지가 있죠. 에어로 전환 3D, 스냅, 쉐이크, 피크 이런 말들이 보일 건데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을 잘 올려놓고 보면 자, 요 마우스를 쓱 갖다 댔더니 뭔진 몰라도 여기 뭐가 보이네요. 뭐가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갖다 대면 예. 이거 지금 보는 거 메모장은 이거구나 하고 마우스로 클릭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우스만 갖다 대봐도 뭐가 보여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에어로 기능이에요. 에어로 기능. 그런데 여기 지금 에어로 피크라는 거 보세요. 에어로 피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린 모든 창들의 축소판 미리 보기가 가능하죠. 갖다 대면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메모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모장을요. 이거를 제가 뭐 흔들어 볼 겁니다. 마우스로 얘를요. 착착 흔들었어요. 흔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 프로그램들이 창이 다 사라졌어요. 자, 다시 얘를 흔들 겁니다. 좌우로. 그럼 다시 나와요. 이게 바로 에어로 쉐이크예요. 에어로 쉐이크.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를 다 최소화 버튼 눌렀잖아요. 근데 얘를 흔들기만 해도 나머지들이 다 숨어요. 다시 흔들면 다시 나와라, 등장해라 이런 얘기죠. 자, 또 하나 에어로 스냅 보여드릴게요. 에어로 스냅. 과거에는요, 이 창의 크기를 조절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요거 누르시죠? 요거. 창 조절 단추 중에 전체 창으로 바뀌어라, 이전 창으로 돌려라 이런 거 했었죠? 이거 윈도우 95년도 기술이에요. 자,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제목 표시라고 부릅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면 창이 커져요. 다시 더블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이거 윈도우 98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얘를 마우스를 끌어서 얘를 천장에다 올려 붙일 거예요. 자, 이제는 얘를 마우스로 잡아 당길 겁니다. 딸깍 당기면, 자, 그 다음에 얘를 끌고 왼쪽 벽에다 붙일 거예요. 왼쪽 벽에다 붙이면 왼쪽 절반. 자, 그 다음에 이 창, 얘도 끌고 오른쪽 벽에다 붙이면 오른쪽 절반. 왼쪽, 오른쪽 두 가지가 됐네요. 우리가 쓰는 모니터가 요즘 와이드잖아요. 와이드다 보니까 너무 넓어. 전체 쓰기가 좀 부담스러워. 반반 나눠 쓰면 좋겠어. 그럴 때 과거에는 얘를 마우스로 모양새를 막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됐는데, 지금은 그냥 마우스를 끌고 왼쪽 벽에다 가져가면 왼쪽, 오른쪽 끌고 가면 오른쪽 절반. 더 쉬운 방법, 키보드로도 가능해요. 윈도우 로고 키 있죠, 로고 키. 걔를 누른 상태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동서남북 화살표를 누르면 창이 오른쪽 벽 반, 왼쪽 벽 반, 올리면 저 위로, 내리면 이전 창으로. 이렇게 창의 크기가 조절이 되게끔 기능이 만들어졌어요. 예, 이런 기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윈도우 스냅. 예, 크기를 조절하는 거죠. 그렇죠? 작업 표시 클릭하지 않고도 아까 봤던 거는 에어로 전환 3D. 이거예요. 오, 되게 멋있죠. 그렇죠? 윈도우 로고 키 누른 상태에서요, 탭키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탭키. 여러분 이 창 처음 보시는 거예요? 과거에 홈쇼핑에서요, 신제품 컴퓨터를 판매할 때, 윈도우 7이 탑재된 신제품 컴퓨터를 판매할 때 쇼호스들이 요 에어로 3D 전환을 눌러요. 그럼 태어나서 이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컴퓨터는 저런 기능이 멋있게 되는구나 하고 혹해서 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윈도우 7이 깔려있는 컴퓨터는 다 돼요.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멋있어요. 과거는 이랬었어요. 요랬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쓸까? 얘를 쓸까?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움직이거든. 되게 있어 보이거든. 이런 광고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하여튼 에어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에어로 기능들이 시험에도 간혹 나와요. 자녀보호 기능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녀보호 기능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폭력적인 게임이라든지 폭력적인 영상을 본다든지 이럴 때 또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한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드라마나 쇼프로를 보려고 텔레비전을 켜면 전책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요거는 12세 이상이다. 15세 이상이다 라고 뜨잖아요. 마찬가지로 게임 등급도 연령대에 맞춰서 등급 받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등급을 이거는 15세 이상입니다 라고 했는데 11세짜리가 그 게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보호 설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11살이다. 그러면 얘는 11살을 넘어가는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막게끔 하는 거죠. 막는 기능이에요. 예. 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사용자 계정. 그 다음에 가젯이라는 게 있어요. 가젯. 가젯은 뭐냐면요. 우리 스마트폰에 보시면 여러분 위젯이라고 보셨어요? 위젯? 이미 실행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보통은 터치해야만 실행되는데 오늘의 날씨 같은 경우는 미리 보이잖아요. 안 눌러봐도. 그런 걸 위젯이라 그래요. 이거를 윈도우에서는 가젯이라고 합니다. 여기 바탕화면에 가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가젯이라고 나와요. 가젯. 그럼 가젯에 뭐 날씨를 본다든지 시간을 본다든지 이렇게 얘를 이렇게 마우스 끌고 이렇게 끌어나오면은요. 얘가 항상 보여요. 이렇게요. 이 시계 굳이 여기 안 봐도 되잖아요. 밑에도 있잖아. 그래서 보통 안 하죠. 이렇게. 예. 닫으면 되고요. 뭐 환율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연결할 수 없대요. 뭐가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젯이 윈도우 8로 넘어가면서부터 사라졌어요. 윈도우 7에만 나왔다가 윈도우 XP 시절에는 특수한 기능으로 해서 조금 만들어졌었어요. 그다음 윈도우 7에 활성화됐다가 별로 안 쓰니까 윈도우 8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젯이라는 게 있다더라 하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걔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안 나오고요. 근데 캡처는 뭐냐면 화면의 내용을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이미지로 저장을 하거나 우리 책을 보면 이 책을 보면은 엑셀 창들 보여요. 이렇게 엑셀 화면들. 엑셀 화면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따라하기 식으로 보이잖아요. 이거 캡처해 놓은 거예요. 이 저자들이. 근데 그 캡처하는 프로그램이 윈도우 안에 들어있더라. 윈도우 XP는 없었는데 윈도우 7에는 이 기능을 넣어줬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포스트잇처럼 화면에 바탕화면에 메모하듯이 메모하는 기능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불편한 게 뭐냐면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그날 할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저장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스티커 메모를 만들어 놓고 얘를 저장해 갖고 전송을 시키면 사무실에 딱 뜨면 좋잖아. 서로 왔다리 갔다리 되면 좋은데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안 써요. 개인적으로. 뭘 쓰냐면은 네이버 메모를 써요. 네이버 메모. 네이버 메모가 과거에는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떴었어요. 이렇게 종이처럼. 근데 그 서비스는 사라지고 그냥 네이버에다가 메모해서 스마트폰으로도 보고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고 로그인 해갖고 계정을 위젯으로 돌리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PC상에서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하여튼 그런 기능이 나와 있고 뭐 미디어 센터라든지 DVD 메이커라든지 디펜더는 백신입니다. 윈도우즈 디펜더는 백신이에요. 시동 복구 기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체험지수라는 게 있다. 체험지수. 체험지수는요 숫자가 중요해요. 1.0에서 7.9입니다. 체험지수는 이렇게 봐요. 내 컴퓨터에 가서요
내 컴퓨터의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보시면 돼요. 아까 64비트 말 써있는 거 보면 여기 체험지수라고 보여요. 체험지수는요 5가지를 물어봐요. 5가지를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를 대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7.9가 가장 큰 숫자인데 내 컴퓨터를 가서 봤더니 이 숫자가 7.8이 나오면 어떨까요? 그 컴퓨터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컴퓨터예요. 성능이 짱인 컴퓨터죠. 7.9가 제일 높은 숫자인데 7.8이 나왔으면 5가지 항목 중에서 제일 낮은 숫자가 7.8이라는 거죠. 만점이 7.9인데 6.5 좋아요. 5.9 나쁘진 않아요. 하드디스크는 다 5.9예요. 더 이상은 숫자가 안 올라가요. 뭐 메모리도 좋고요, CPU도 좋고요, 그래픽도 좋고요, 다 좋대네요. 이런 기능들이 있대요. 숫자가 보통 시험에 뭐라고 하냐면 1.0에서 10.0까지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다. 1.0에서 7.9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터치 모니터를 지원해요. 윈도우 7서부터. 그 모니터가 터치야 그러면 그냥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들기면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된다라는 거.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쉬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